네,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이제 우리 1, 2, 3 카드 읽고 5카드 읽고 그 다음에 1, 2, 3 카드하고 5카드에다가 이제 두 돈 이렇게 붙여서 읽는 방식을 좀 알아보셨고요. 자, 이후에는 이제 9장 카드 A타입, B타입하고 그 다음에 11장 카드 그리고 이제 16카드까지 오늘 좀 알아보실 거예요. 뭐 지금 이제 알려드리는 것들이 당장은 뭐 활용하기 좀 어려우실지라도 이제 연습 좀 차근차근 해가시다 보면 어느 날 한번 도전해볼까 해서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익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좀 있다는 거. 근데 실전에서는 9장 카드 이후로 뭐 9장, 11장, 16장까지는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정신수양이나 아니면 나의 좀 내면 의식과의 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많이 보시는 카드고요. 자, 일단 9장 카드는 이렇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내가 9장을 뽑을 것이다 생각을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9장을 먼저 깔아 놓으신 다음에 이 9장 카드는 읽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1번 처음에 이제 읽을 때 보통 우린 1, 2, 3 이렇게 읽었는데 얘는 1번, 3번, 9번, 7번을 연결해서 읽어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2번에서 4번을 연결해서 그리고 6번하고 8번을 연결해서 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2번, 4번 한 문장, 6번, 8번 한 문장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1번, 5번, 6번을 읽습니다. 연결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3카드죠. 결국은 3카드이고 그다음에 3, 5, 7을 읽어요. 그리고 난 후에 전체적으로 1, 2, 3, 4, 5, 6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읽는 방법이 5가지로 나와서 총 결론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네. 근데 뭐 읽어보면 또 별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냥 4카드를 읽고 2카드를 읽고 3카드를 읽는 그러나 맥락은 질문에 맞춰서 계속 중심 포인트를 잡아서 리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 카드인데요. 질문이 뭐냐면 자, 명리를 배우다 보니까 어쩐지 그 안에 갇혀서 내가 세상을 보는 기분이 든다. 어떻게 생각해? 라고 타로에게 그냥 대화를 한 겁니다. 결국 이제 뭐 타로하고 대화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내 자신하고 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9장을 일단 뽑았고요. 9장에서 지금 1번, 3번, 9번, 7번을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카드는 봉왕, 그리고 동전 7, 봉 8, 그리고 칼 8, 운명 카드, 그리고 칼 2, 그리고 바보, 컵 3, 그리고 동전 3 카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중에서 지금 1, 3, 9, 7을 연결해서 읽어볼 겁니다. 그래서 봉왕이 지금 봉 8을 받고 그게 동전 3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카드가 나온 그래서 4장이 이렇게 쭉 있다고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럼 리딩이 명리에 대한 질문이겠죠. 그러면 봉왕이 쥐고 있는 게 바로 명리, 어떤 전문적인 기술적인 부분에 최고봉에 올라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어떤 그 봉을 내가 활용하는 어떤 도구적인 면으로 봤을 때 명리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명리를 손에 쥐고 자, 저기에 보시면 봉이 8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주에 그 팔자, 사주 팔자가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들 자체가 지금 봉 8로 나와 있는 걸로 보였고요. 그것들의 어떤 사주팔자의 좀 복잡한 얽힘을 내가 조금 알게 된 거죠. 가치가 지금 동전이 3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치를 좀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아니까 이제 어설프게 뭐 생각이 들었네 이제 이렇게 읽은 거죠. 그래서 그냥 결론은 명리 조금 배웠더니 뭔가 좀 어설프게 뭐 생각이 들었나 보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2번, 4번을 읽고 6번, 8번을 읽을 겁니다. 그래서 동전 7과 그 다음에 칼 8 그리고 칼 2와 지금 컵 3을 연결해서 읽어볼 거예요. 자, 쌓아온 배움 속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를 발견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동전 7은 때때로는 이렇게 잘 균형 잡힌 속에서 뭔가 튀어오른 것으로 보인다. 아까 오늘 하루 뭘 하면 보람이 있을까에도 같은 방식으로 좀 해석이 됐었죠. 그래서 내가 쌓아왔던 어떤 배움 속에서 새로운 가치 발견을 하고 의문을 품은 거죠. 칼 8은 그
꽃이 제일 작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아주 작은 상태이거나 뭔가 생각이 조그맣게 들고 있는, 뭐 의식이 약간 있는, 그래서 아까 그 신성을 알아채라라고 얘기했던 부분도 요 씨앗, 신금 같은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씨앗이 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 그런데 이거를 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상태로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의문을 품은 거죠. 작은 의문. 그래서 그 보시면 지금 칼 8이 칼 2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꽃도 지금 커졌죠. 그러면 의문을 품었던 것들이 뭔가 하나가 좀 해결이 많이 된 걸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어 가는 것이 내가 뭔가를 좀 알아가는 것에 대한 과정이다. 그래서 칼 2로 갔다가 그것들이 컵 3으로 내가 뭔가를 좀 알게 되는, 지식이 좀 늘어난 상황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앞에 거랑 좀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 내가 이제 명리를 조금 배웠더니만 뭐 어줍잖은 생각을 했네. 그런데 그것들 또한 내가 명리를 배워가면서 어떤 의문들을 풀어가는 것들이 그 알아가는 것에 대한 과정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리딩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1번, 5번, 6번을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봉왕이 지금 운명카드 그리고 동전 3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1, 2, 3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명리라는 학문, 아까 이제 명리를 쥐고 있었다고 표현을 했지만 계속 같은 단어로 표현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카드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맥락은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리라는 학문을 쥔 나죠. 그래서 명리라는 학문은 어떤 운명을 단순한 글자로 결과를 보여준다. 그렇죠. 우리 그 8글자가 20년 내지는 뭐 80년을 아주 단순하게 정말 최고의 그 압축돼서 보여주는 글자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자, 이번에는 3, 5, 6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봉 8에서 운명으로 가고 그것이 다시 이제 바보로 연결이 되네요. 그러면 그 복잡한 인생살이가 하루하루를 쌓아가는 것들이 인생이라고 보면 그 인생들이 하루가 지금 겹쳐서 쌓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그 복잡한 인생살이가 결국에는 커다란 틀에서 반복이 된다. 12운성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커다란 틀에서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게 그냥 단순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갇혀서 세상을 보는 기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좀 단순하게 네가 느껴졌을 수도 있다라고 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쭉쭉쭉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조가 좀 이번에는 아까 이렇게 막 사선으로 보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봉왕이 동전 7을 보고 지금 봉 8을 보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손에 쥔 이 대단한 도구로 언제 생길지 모를 삶의 불규칙한 사건들이 아까하고 다르죠.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정해진 규칙에 의한 계획임을 안다는 건 수많은 갈등과 고통들이 이 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도구를 돌아서 가는 겁니다. 돌아서 아주 심플해진다는 거죠. 보시면 칼 8이 지금 운명카드 한 바퀴 이렇게 돌았더니 칼 2로 바뀐다는 거는 갈등이 굉장히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명리를 좀 알아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도구를 통해서 아주 심플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명리를 배우면서 그러니까 첫 발을 지금 내디딘 거죠. 바보가 명리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발을 디디면서 떠오른 생각이지만 이런 고민도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되어 주겠지. 자, 떠오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요. 컵 하나하고 두 개가 만나서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이 컵 3이 지금 동전 3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새로 접한 어떤 학문이나 지식들이 어떤 가치로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을 위한 자원이 되어주는 것이다 라고 읽은 거죠. 어려우신가요? 언어에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9장 카드가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리딩이. 왜냐하면 생각을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막 뭐 풀어드리기는 하지만 3장 카드 아까도 뭐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겉보기에는 뭐 탁 하면 탁 하고 나오는 것 같지만 저도 뭐 3시간 5시간 고민하고 이런 것들 뭐 하루씩 고민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무슨 답을 찾아서 가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나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가는 용도로 이제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도 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9장 카드를 한번 다시 볼게요. 다른 예로. 이분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어요. 은행에 범인의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과 피해구제 신청도 하고 경찰서에 신고도 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와, 이게 사기 수법이 진짜 나날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조그만 식당을 하고 계시는데 확장을 하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뭐 돈이 뭐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생각만 갖고 있던 찰나인데 농협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농협이라고 뜬 거죠. 전화가 와서 대출, 서민 대출이 가능하다. 2천만 원, 7천만 원인가 뭐까지도 가능한데 이 이자가 뭐 3%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너무 싼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농협이라고 찍혀서도 전화가 왔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뭐 대출에 관련된 서류들을 좀 제출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제출을 하고 났더니만 지금 본인의 신용도가 너무 좋아서, 왜냐하면 서민대출이기 때문에 가게가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한 대출인데 지금 신용도가 1등급이라 이 신용을 좀 떨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했더니 대출을 받으래요.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으면 바로 등급이 이제 3, 4등급으로 뭐 떨어진다나?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어머님 통장으로 2천만 원이 들어왔어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순탄하게 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떨어졌으니 돈을 반납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바로 갚으면 된다고 해서. 그럼 이게 무슨 땡땡땡 캐피탈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재산금융에서. 그러면 그 돈을 보낼 때 그 회사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출 신청한 사람이 자기 통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니까 네, 그 직원이 본인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통장으로 보내고 그냥 훅 하고 다 날아간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이건 제가 그냥 틀린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전체적으로 리딩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다고 리딩을 했습니다. 근데 결론은 받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수법이 오자마자 바로 현금으로 빼서 뭐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기를 인 거를 엄마가 이제 일단 돈을 보내자마자 이 선생님 바로 아들한테 전화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경찰서 신고해서 바로 지급 정지를 하긴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이제 돈은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뭐 찾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찾을 거란 희망을 갖고 좀 그쪽으로 계속 리딩을 보신 사례예요. 뭐 결론은 피드백은 틀렸지만 이렇게도 리딩을 할 수 있구나. 그냥 공부 삼아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1번, 3번, 9번, 7번 순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전체 9장 카드는 지금 사진 잘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9장이 나왔어요. 그 중에 일단 4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한 길을 뚫고 새로운 길을 내보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던 어떤 이 일이 단조로움이에요. 사 같은 경우는 그저 반복되고 재미없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5가 이렇게 뚫고 왔으니까 뭔가 새로운 식당,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다가 통장에 잔고가 털리는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해서, 그러니까 컵 안에 돈이 이제 이렇게 조금밖에 없게 돼 있는, 그래서 알몸 거지가 되었지만 이렇게 알몸 거지가 됐네요. 그래도 뭔가 기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읽었죠. 그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벌써부터 이제 있다라고 이제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후에 말씀드린 카드 전에 말씀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리딩은 오류가 났는데 이제 이분이 저를 통해서 이제 그 사주 명리를 좀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 제가 전달을 해서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명식을 좀 보게 되신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 어머니가 편관이 들어온 시기였고 이때 돈이 나가지 않았으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을 것 같네요. 어머니랑 어머니 건강하고 바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머니하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걸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 달이 재성운이 들어오시는 달이었는데 2달 만에 2천만 원 그냥 다 훅 하고 갚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본인들은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어쨌든 자, 사담이었고, 자 그리고 이제 2번, 3번, 6번, 8번 다시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사하고 이제 지금 죽음 카드가 나오고 그걸 바라보고 있는 지금 황제 카드 거기에서 다시 지금 봉 8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추진한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한 일이겠죠. 죽을 만큼 힘든 일에 처했지만 또는 아니면 이제 큰 돈을 잃는 어떤 힘든 일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됐었지만 이제 황제를 정부 기관으로 본 겁니다. 제일 그 통치력이 큰 사람이니까 주권이 강한 사람이니까 정부 기관의 권력을 좀 휘둘려서 촘촘한 수사망이 움직일 것이다. 촘촘하게 뭔가 일이 진행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5번, 6번을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봉 5가 지금 여황제가 되고 그게 다시 월드카드, 세계 카드가 됐네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도가 지금 다르게 읽었죠? 아까는 뭐 이렇게 뭔가 새로운 길을 내보려고 하다가 하지만 맥락은 비슷하죠. 어떤 새로운 시도가 당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어머님에 대한 카드가 아마 이제 황제로 여황제로 보셨고 여황제는 제가 편관보다는 편재성의 성격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리게 했고 그래서 발가벗은 알거지로 만들었지만 이라고 읽었고요. 자, 그리고 3, 5, 6번 그래서 컵 기사가 여황제를 보고 다시 그것이 이제 컵 3으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해 빈 통장만 들고 있는 당신 다시 잃었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서 조금이라도 기뻐할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기는 리딩을 이렇게 해서 본인은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지만 결론은 지금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그냥 그 사건 자체를 그냥 무던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나중에는 좀 보여지는 상황이었어요. 건강과 바꿨다고 생각했으니까 기뻐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제일 긴 문장들 그냥 이렇게 쭉쭉쭉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당신이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이 좀 다르게 읽혔죠. 통장이 텅텅 비게 되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고 지금 얘는 이제 일괄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맛이지만 다시 잃은 재산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정부 기관이 권력을 좀 휘둘러서 감언 이설로 사기를 친 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 명은 세 명이었더라고요. 이렇게 둘, 셋이 모여가지고 상관을 날린 겁니다. 그래서 감언이설로 사기를 친 세 사람이 정부 기관이 쳐놓은 수사망에 걸려들어서 그들의 실체가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본인은 본인의 의식과 대화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바램하고 좀 대화를 하신 케이스예요. 어쨌든 연결은 해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읽어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9장 카드를 이렇게 읽기도 하지만요. 실전에서는 사실 이거 다 이렇게 읽기 힘듭니다. 그래서 9장까지도 실전에 활용을 하기는 하시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3장을 한꺼번에 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카드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다음 카드는 그냥 9장을 A타입으로 해서 그냥 쭉쭉쭉 읽어보는 방식으로 보실게요. 자, 질문은요. 친구에게 아버님 말씀을 전달해 드린 거 괜한 짓이었을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 친구가 아버님이 다음날 이제 인공호흡기를 떼서 돌아가시게 되는 상황이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제가 가위가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눌려서 카드를 뽑아 봤는데 뭐 좀 좋지 않은 기분이 뭔가 연결되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파고파고 보니까 그 아버님하고 뭔가 의식이 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카드 이제 이 카드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르노르망이라고 하는 조금 더 영성 쪽에 좀 관련되어 있는 카드인데 그 카드를 통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아버님이라는 그 결론이 나왔고 저한테 그 사실은 제가 가위가 좀 눌리면 그 다른 의식하고 좀 연결되는 그런 에너지들이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 딸한테 2가지 전달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전달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좀 어렵게 장례식장에 가서 굉장히 좀 어려운 마음.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고 남의 집 장례식장에 가서 뭐 허튼 소리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의외로 친구가 이제 제가 뭐 사주나 이런 것들 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오히려 제가 좀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2, 3일 만, 뭐 3, 4일 만에 수술을 막 7번을 하시고 돌아가신 상황이라 유언 한마디,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말씀 한마디 못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계속 인공호흡 끼고 뭐 정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